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안전기술원의 신범숙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제 어떠한 흐름으로 제정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1년도 1월 8일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진과 함께 속보로 기사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진 아래에 있는 글자처럼 제적의원 266명 중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그럼 이 법이 어느 날 갑자기 언급이 되고 이렇게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그 당시에는 언론 기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또 조금 법을 다르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정운동의 역사라고 하면서 기사를 낸 이미지를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 2006년부터 노동계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을 구성했고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도 영국에서 기업 과실치사법, 기업 살인법이 이제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관련된 법도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죠. 사실 언급은 오래전부터 돼 있었습니다. 노동계나 이런 경제계에서 언급은 돼 왔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서 그 수년 사이에 다루기 시작했죠. 그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법의 모태,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법이 되겠는데 그 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김영균 씨 그 산재 사건, 재해건이 발생됐죠.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화재도 났고요. 사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재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권이나 국회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법이 보다 더 빠르게 지금 제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이슈화돼 갖고 어떤 숙고의 과정을 거친 기간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법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그렇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제정이 되고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각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러한 사항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어떤 건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산업재해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거고 시민재해는 시민분들이 이제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세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해당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되거나 두 번째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되거나 세 번째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됐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단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건들은 제외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일 때 해당이 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되거나 두 번째로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되거나 세 번째로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됐을 때 중대 시민재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같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가진 그 시민재해가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되는 것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또 과거에 저게 아마 부산 쪽일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갖고 여고생이 잘못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러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일 큰 특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했다는 겁니다. 의무를 강화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누구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시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산 실무에서 이 문구만 보시고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다 경영책임자 등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또는 이에 준하여. 또는 이에 준하여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또는 이에 준하여는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인데 노동부에서는 이거를 결국에는 지금 어떤 기업의 대표 그런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공공기관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들도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끔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라. 두 번째로는 재해 발생 시 관련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세 번째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라. 네 번째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첫 번째랑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어떤 조직 체계나 문서 시스템,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들에선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항이 또 쉽지가 않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거는 각 사업 및 사업장마다 관련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특정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검토해 주는 것만으로는 이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 관련이 되는지 안전보건상에서 놓치는 게 없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만 관계법령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전면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은 도급용료 위탁 등의 관계여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사업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사항과 핵심 사항들을 좀 다루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예, 좀 원론에서 들을 때는 나와 다른 일, 저게 뭐 시행은 하지만 우리랑은 관련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국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편적인 어떤 우리 산업계의 안전 관련 법령이 자리 잡은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우리 산업과 우리 시민분들에 관련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관련된 법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